대표님께서 지금 거의 약 20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 수많은 직원들을 채용하시고 또 네. 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경기도 좋지 않고 사람 구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일 잘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세요? 사실 기업이 크다면 어떤 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뽑는 툴이나 이런 게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10명을 뽑든 20명을 뽑든 기준은 확실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아니니까 좀 개인주의가 뛰어난 사람을 뽑습니다. 대표님, 개인주의요? 이 개인주의라는 게 오히려 조직에 좀 안 맞고 이기적인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봤습니다. 개인주의란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도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조직에서 필요한 개인주의는 어떤 거냐면 이기주의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이기주의하고 개인주의를 헷갈려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신만 남아있는 게 이기주의인 거고, 개인주의는 자신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을 최대한 찾는 것입니다. 그럼 조직에서 찾는 건 어떤 거냐면 그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조직에 잘 적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개인주의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00년 정도 면접을 보니까 그들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통점 첫 번째는 뭐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빨리 끓는 양은 냄비가 아닌 뚝배기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라면이 빨리 끓어서 양은 냄비에 많이 끓입니다. 양은 냄비가 다 좋죠. 싸고 빨리 끓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안 가죠. 자, 그럼 반대로 뚝배기를 봅시다.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한 번 끓이면 오래 가죠. 우리 된장찌개 먹으면 어떻습니까? 쭉 뜨끈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좋아하는 순두부 저거 찌개 전부 다 뚝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끓어오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쭉 가는 그게 바로 뚝배기적 성향이죠. 뚝배기 같은 사람한테 나오는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말에 이것저것 붙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말에 단단한 화법을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아, 제가 잘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단단한 화법.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는 다 자기가 잘한다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짓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좀 찾아내시나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면 이 화면에서 어떻습니까? 눈이 돌아가거나 몸이 움직이거나 뭔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그걸 태도라고 불러요. 그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그런 느낌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말에 진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은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자, 그렇다면 진실은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아까 제가 뚝배기 얘기했죠. 빠르지 않습니다. 진실, 자기가 해온 것들은 천천히 얘기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런 단단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실의 시그널입니다. 자신이 있는 목소리에 붕 떠있는 목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해온 경험치에서 나오는 중저음의 단단함, 겪지 않았다고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아주 단단하고 평온함이 바로 그 진실의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꾸준함과 단단함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나는 편인가요? 대부분 다 후천적으로 루틴으로 이루어지죠. 매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루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루틴을 가진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이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질문으로 잡아냅니다. 친구는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과 주로 뭘 하십니까? 뭐 술을 먹는다고 할 수도 있고 놀러 가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의 루틴을 봅니다. 가장 최근에 즐거웠던 어떤 친구랑 했던 뭘 했던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루틴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금방 그만두고 일에 적응을 못할까요? 바로 그건 양은 냄비 같은 금방 과열된 열정,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 그러나 금방 식는, 그 다음에 시선의 피, 태도의 불안정함, 감정과 유혹에 대한 많은 변화, 이런 것들이 금방 식는 사람의 패턴이죠. 자, 그러면 뚝배기 같은 사람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단단한 마인드, 어렵지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고 평소의 생활로 경험으로 자신의 말에 평평함과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평평함과 단단함은 태도로 이어지고 문빛의 흔들림이 없고 사람의 정확하게 앞을 보거나 정확한 대답을 하는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자신의 루틴이기 때문에 그 루틴은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거나 새벽에 밤을 새우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실천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자존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의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이 뜻합니다. 프리디 리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자,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자신,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그 자신을 존중하겠습니까?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나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전 매일 저녁 일찍 자죠. 10시간 좀 넘으면 잡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자려고 하고요. 담배 저도 피고 싶습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면 제 몸에 안 좋아요. 저한테 손가락질 하기 싫은 거죠. 술 저 완전 좋아합니다. 그러나 못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정신 못 차리는 저한테 제가 손가락질 하기 싫은 겁니다. 니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태도고 준비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쟁이니 세상의 경기가 나쁘고 소상공인은 하루에 몇백 업체가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자신의 자세, 자신의 태도,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태도와 세상에 대한 어떤 똑바른 방법들을 하기 위해선 자신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올바른 루틴과 태도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자신에 대한 존경심, 자신에 대한 부끄럼 없는 태도, 자신에 대한 부끄럼 없는 믿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까? 과연 오늘 당신은 당신 스스로에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가장 뛰어난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열심히 해봅시다.